겨울이 깊어지면 서서히 멧돼지의 짝짓기가 시작된다. 멧돼지의 짝짓기는 12월부터 시작돼 이듬해 3월 상순경까지 이어진다. 이 시기가 되면 평소 독립생활을 하던 수컷들이 암컷의 뒤를 쫓아다니기 시작한다. 수컷이 암컷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시기다. 멧돼지는 사실 암수가 따로 사는 독립형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12월 하순부터 3월 상순까지가 교미기인데 그때는 수컷이 암컷이 내는 그런 오줌의 냄새에서 발정한 암컷을 찾아서 자기 서식 지역에 암컷들을 찾아다닙니다. 그 가운데 암컷을 만나면 우선 암컷이 약 3일간의 발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3일 동안 암컷에게 교미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암컷을 보호하면서 같이 다니는데요. 야산에서 멧돼지를 키우고 있는 멧돼지 농장. 짝짓기 계절이 되면서 부쩍 수컷들의 싸움이 잦아지고 있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다. 발정기가 되면 암컷은 꼬리를 바짝 치켜들고 수컷들 사이를 다니며 자신이 발정난 것을 알리고 다닌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들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수컷들의 경쟁은 상당히 처절하다. 이 전쟁에 가끔 나이 든 수컷이 끼어들면 젊은 수컷에게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얼굴이 뭉개져 피가 날 정도니 얼마나 처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결투가 끝나면 바로 짝짓기가 시작된다. 일단 수컷만 결정되면 암컷은 저항하지 않는다. 암컷의 발정 기간은 약 3일 정도. 그 기간을 넘기면 임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암컷 역시 복종할 수밖에 없다. 짝짓기를 마친 수컷은 이후 다른 암컷에게 또 접근해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한다. 짝짓기가 끝나면 암컷과 수컷은 다시 단독 생활에 들어간다. 멧돼지의 임신 기간은 114일에서 150일 정도다. 봄이 찾아왔다. 봄이 되면 멧돼지에게도 새로운 먹잇감이 등장한다. 땅을 파고 나무 뿌리만 먹고 살던 겨울과는 달리 봄이 되면 멧돼지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먹이가 많아진다. 이 시기 멧돼지가 가장 즐겨 찾아 내려오는 곳이 바로 대밭이다. 봄에 새로 돋아나는 죽순은 멧돼지가 가장 좋아하는 먹이. 해마다 멧돼지가 출몰한다는 대밭이다. 봄비치곤 많은 양의 비가 내릴까. 이 비가 그치면 죽순들이 솟아나기 시작할 것이다. 우후 죽순이라 했던가. 죽순은 빠르게 성장했다.
대밭은 이제 멧돼지가 가장 좋아한다는 죽순들로 가득 찼다. 원격 조정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지 열흘째. 드디어 멧돼지가 나타났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나타난 멧돼지는 이내 제 앞에 죽순부터 먹어치우기 시작했다. 곧이어 또 다른 멧돼지들이 나타났다. 아마도 숨어서 보고 있다가 더 이상은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자 모습을 드러낸 것이 분명하다. 멧돼지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멧돼지들은 빠른 속도로 죽순을 먹어가기 시작했다. 2시간 정도 지났을까. 멧돼지들은 웬만큼 배를 채웠는지 유유히 사라져갔다. 다음 날 아침 대밭을 다시 찾았을 때 대밭 여기저기에는 멧돼지들의 배설물들이 흩어져 있었다. 멧돼지의 먹이질은 매우 정교했다. 죽순은 뿌리채 깔끔하게 뽑혀졌고 남은 건 껍질뿐이다. 돼지가 그 껍질은 이렇게 벗겨버리고 안에 부드러운 부분, 대가 되는 부분만 이렇게 취식을 합니다. 굉장히 영양가가 높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먹이가 많아지면서 양양의 야생 멧돼지 보호구역 안의 멧돼지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이 시기에는 거의 모든 것이 멧돼지의 먹이가 된다. 새로 돋아난 풀부터 시작해 땅속의 애벌레나 곤충, 그리고 작은 개울에 사는 물고기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치운다. 보호구역 안에서 제작진은 멧돼지 무리 중 어미가 보이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어미들은 출산을 위해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 틀림없었다. 출산 현장을 찾아보기 위해 수색에 들어갔다. 새끼를 낳을 즈음 어미 멧돼지는 특히 더 예민해져서 아예 모습 자체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여기 지금 지형으로 봐서는 이 나무가 없기 때문에 저거 집을 만들 적이 없으니까 그냥 예. 노지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지. 장소는 반달 모양으로 넓게 파져 있다. 멧돼지가 새끼를 낳고 간 자리다. 마침내 임신한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했다. 멧돼지는 먹이질도 하지 않은 채 사방을 둘러보고만 다니고 있다. 새끼 나올 곳을 찾으러 가는 중이다.
경계심이 많아 잠자리도 사방이 다 트인 곳을 선택하는 멧돼지지만 출산 장소만은 매우 은밀한 곳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멧돼지가 새끼를 낳는 과정은 다른 동물과는 확연히 다른 준비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야생 상태에서 새끼 낳는 모습이 확인된 바는 거의 없다. 뭐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새끼를 낳을 때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고 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멧돼지는 새끼를 낳을 때는 다른 동물과 달리 또 집을 짓는 그런 특이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암컷이 새끼를 낳을 때는 자기 다른 멧돼지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숲속에서 산죽에 밭에서 돔과 같은 집을 짓고 지붕이 있는 집을 지어서 그 속에다가 새끼를 놓고 약 3일간 새끼와 같이 밖을 나오질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와 같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야생에서 멧돼지의 그런 새끼를 낳는 장면을 본다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남 산청의 황매산. 멧돼지의 출산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울타리를 쳤다. 박노진 씨는 20년 전에 우연히 야생 새끼 멧돼지를 데려와 방목하면서 야생 상태로 멧돼지를 키워오고 있다. 울타리 주변에 석 대의 카메라와 조명을 설치했다. 울타리가 완성된 후 출산을 앞둔 어미 멧돼지를 우리 안에 넣고 그 동태를 살피기 시작했다. 출산이 다가오자 어미는 주변의 가지를 꺾어 집을 만들기 시작했다. 가지를 모으는 것은 새끼 낳을 둥지를 짓기 위해서다. 나뭇가지로 바닥을 만든 다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갈대 같은 것을 그 위에 깔기 시작한다. 해산할 바닥을 만드는 것인데 연약한 새끼들의 피부를 보호하려는 어미의 배려였다. 겉으로 볼 때는 대충 허적거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차근차근 깔아나가는 모습이 꽤나 정교하다. 집을 짓는 데는 잎과 앞발이 주로 사용되는데 어미 멧돼지는 이 모든 과정을 혼자 해나간다. 큼지막한 돔형의 집이 완성되자 어미 멧돼지는 그 속으로 들어갔다. 바로 덤불 덩어리가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어미 멧돼지의 산고가 시작된 것이다. 내시경 카메라를 둥지 안으로 집어넣었을 때 막 첫 새끼가 태어났다. 새끼는 태어나자마자 눈도 뜨기 전에 어미젖부터 찾기 시작했다. 출산은 계속된다. 멧돼지는 한 번에 5-6마리에서 많게는 15마리 정도까지 새끼를 낳는다. 이날 어미 멧돼지가 낳은 새끼는 모두 16마리. 그중 7마리는 이미 죽은 상태로 태어났다. 멧돼지는 대표적인 다산형 동물인데 새끼의 상태는 매우 미숙하다. 크기도 아주 작아 100kg이 넘는 어미 몸무게에 비해 새끼는 300에서 500g밖에 되지 않는다.
미숙한 만큼 생존율도 매우 낮다. 한 해에 낳은 새끼 중 절반도 채 살아남지 못한다. 생후 이틀째. 현재까지 살아있는 새끼는 9마리. 어미가 새끼를 젖먹여 키우는 기간은 약 2달 정도. 그 기간 동안 어미에게는 영양을 보충할 엄청난 양의 먹이가 필요하다. 워낙 미숙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천적을 막기 위한 보호색도 발달돼 있다. 새끼들의 등에 나 있는 줄무늬가 그 보호색인데 어미가 집을 비울 때 천적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새끼의 보호색은 충분히 성장해 스스로 달아날 수 있는 시기인 생후 4개월이 지나면 사라지게 된다. 새끼는 많고 젖의 양은 한정돼 있다. 새끼들의 먹이 경쟁은 상당히 격렬하다. 적당히 배만 채워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다. 그러나 아마도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현재 살아남은 새끼의 수는 9마리. 어미 멧돼지 1마리가 거두기에는 너무 많은 수다. 생후 일주일째. 태어나서 처음 맞는 비다. 새끼들은 비를 피하기 위해 어미 품을 파고들지만 나무로 엮은 덤불은 비를 막아주지 못했다. 새끼들이 위태롭게 떨기 시작했다. 새끼들의 상태가 미숙하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난다. 이 시기에 병을 얻어 사망하는 확률도 매우 높다. 비가 그쳤다. 새끼들에겐 태어나서 처음 맞는 비라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비가 그친 직후 한 마리가 유난히 떨고 있었다. 나머지 새끼들은 정신없이 어미젖을 먹고 있다. 상태가 안 좋은 녀석이 젖을 찾아 어미 곁으로 다가갈 즈음 어미는 앞발로 밟고 접근을 못하게 했다. 도태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젖은 한정돼 있고 어미는 다른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 상태가 안 좋은 새끼를 포기하는 것이다. 잠시 후 충격적인 모습이 벌어졌다.
멧돼지뿐만 아니라 다른 그 초식 동물에게 있어서도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인데요. 새끼를 낳았을 때는 어미가 가장 그 많은 에너지가 영양 물질이 새끼에게 이렇게 전수되면서 몸이 허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빨리 원상 복귀를 해야 다시 새끼에게도 그 충분한 먹이를 줄 수가 있고 또 스스로 또 다음 그 출산을 위해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태반이나 또 죽은 새끼의 경우에는 그만큼 더 그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하나의 그 영양물이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그 먹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자기의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식량이 되는 거죠. 생후 한 달째. 살아남은 새끼는 7마리다. 수유 기간의 경쟁만 이겨내면 이후에는 더 이상 큰 위협은 없다. 새끼들은 서서히 맹수의 면모를 갖춰가기 시작한다. 천적이 사라진 땅에서 이제 멧돼지에게 위협이 되는 건 멧돼지 자신들이다. 개체수는 늘어가고 그럴수록 먹이는 부족해진다. 또 한 세대의 멧돼지가 부족한 그 먹이 경쟁 속으로 들어온 셈이다. 겨울은 어느 동물에게나 혹독한 계절이다. 먹이 양이 유난히 많은 멧돼지들에게 겨울은 더 큰 시련기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멧돼지의 생명력을 막지는 못한다. 겨울이 혹독해도 봄이 되면 멧돼지들은 또 어김없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 땅의 야생 멧돼지. 어떤 시련이 온다 해도 그들은 그 질긴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